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조선의 중엽쯤으로 짐작되는 때였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봄날, 한양에서는 과거 시험이 열리고 있었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는 한 젊은 선비가 나무 문을 닫고 길을 나섰지요. 이름하여 이수한. 이수한은 24, 앳된 얼굴에 눈빛은 또렷했고 어린 시절부터 글재주가 뛰어나 고을 안에서는 서당의 별이라 불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반드시 장원급제에 돌아오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박으며 인사를 올린 수한. 부모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고 마을 사람들까지 길가로 나와 그를 배웅했지요. 그가 타고 있던 흰말을 보고는 한양은 이제 그대 손 아니외다. 하며 응원하는 이도 있었지요. 한양까지의 여정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육로로 간다면 발품만 한 달. 하지만 그 무렵 수아는 항구 근처의 주막에서 뜻밖의 제안을 듣게 됩니다. 한양까지 이틀이면 다소. 배를 타면 말입죠. 수아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배요? 저는 아직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 허허, 글 잘 쓰는 선비가 겁쟁이라니. 파도도 글처럼 흐름이 있소이다. 장사꾼들의 농에 결국 마음을 먹은 수아는 작고 오래된 상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양까지 이틀이면 갑니다. 바람도 좋고 물살도 순하니 걱정 마시구려. 노련한 선장이 웃으며 말했지요. 수아는 안심한 듯 집신을 벗고 갑판 위에 앉아 책을 꺼냈습니다. 노모가 싸준 떡 한 조각과 따스한 차를 곁에 두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시를 읊기 시작했지요. 그 첫날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고 햇살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녘 바람결이 달라졌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묘한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갑자기 하늘이 어둑해지고 바람이 험악해졌지요. 이건 뭔가 이상하군요. 수안이 중얼거리자 선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외쳤습니다. 혜진이 노하셨구나. 모두들 고정줄을 잡아. 순식간에 풍랑이 몰아치고 파도는 배의 키보다 더 높이 치솟았습니다. 천둥이 귓가를 찢고 번개가 바다를 가르며 내리꽂혔지요. 수아는 필사적으로 갑판의 기둥을 붙들었지만 이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몸 과거도 치우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겁니까? 속옷까지 젖어들고 입 안은 소금기 가득했지요. 수아는 팔을 뻗어 살기 위해 뭔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갑판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배가 뒤집혀버렸습니다. 바닷물 속으로 빨려들어 간 수아는 정신이 아득해지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어렴풋이 떠있는 하늘 아래 희미한 섬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저곳이 극락인가? 정신을 잃은 채 수아는 바다 위를 떠돌았습니다. 다음 날 해가 떠오른 무렵 이름 모를 외딴 섬의 해변, 찰랑이는 파도 사이로 젊은 여인이 조개를 주우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향, 나이는 22. 긴 머리를 따올리고 해초 줄기를 허리에 두른 그녀는 이 섬에서 나고 자란 매우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어제 폭풍이 심했으니 오늘은 조개가 많겠어. 소양은 조개를 주워 담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라, 저건 뭐지? 모래사장 너머 부서진 나무 조각들 사이로 사람의 팔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보였던 것입니다. 설마 사람? 소양은 발을 떼지 못한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젖은 비단옷을 입은 청년 하나가 의식을 잃은 채 모래 위에 쓰러져 있었지요. 진짜 사람이잖아. 그런데 남자? 심장이 쿵 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양은 태어나서 지금껏 남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섬에는 여자들만 살고 있었고 남자라는 존재는 오직 노진주 할머니가 해주는 옛날 이야기 속에만 존재했지요. 어떡하지, 그냥 두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 그러나 결국 소양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수안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그녀는 재빨리 그를 바위 그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젖은 옷을 그대로 두면 병이 들 수 있다는 생각에 마른 해초와 손수 만든 천을 꺼내 들고 수안의 도포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안의 가슴, 어깨, 팔 그 아래까지 내려가는 소양의 시선은 책에서 그림으로만 보던 남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게 남자라는 거구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수안이 신음소리를 내며 살짝 몸을 뒤척였습니다. 소양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수안의 손이 무의식 중에 그녀의 손목을 잡았고 그녀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수안의 가슴팍 위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아, 소양과 수안 두 사람의 몸이 맞닿은 그 순간 바위 그늘 안에 묘한 온기가 흘렀고 그 열기에 소양은 숨을 멈췄습니다. 누구요? 수아는 희미하게 눈을 떴고 눈앞에 아련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선녀를 본 듯한 아득함이었지요. 수아는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린 채 시야를 더듬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보이는 얼굴, 따은 머리에 뺨은 밝았고 눈망울이 또렷한 여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 손을 뺐지만 수안의 손목에 살짝 걸린 손은 떨고 있었지요. 여여기는 쉿. 아직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많이 다치셨어요. 소양은 손을 뻗어 그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채운의 마음이 조급해졌지요. 그는 여전히 몽롱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다시 눈을 감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버려두면 다시는 눈 못 뜰 수도 있어. 소양은 조심스럽게 수안의 몸 위에 천을 덮어주고 바위 틈에 말려두었던 말린 약초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 섬에선 바다에서 나오는 것 외에도 풀과 뿌리로 약을 만들고 침으로 병을 고치던 여인들이 있었으니 소양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자연스럽게 그의 곁에 약재를 놓고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아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지요. 여긴 한양이 아닌데. 눈을 떴을 땐 낯선 천장이었고 곁에는 촘촘하게 짠 해초로 엮은 바구니와 말린 고구마 그리고 조개 껍질로 만든 장식들이 보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수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어젯밤 그 여인이었습니다. 소양은 미소를 지으며 해초로 만든 찻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건 어디요? 저 혹시 배가 침몰한 거 맞지요? 수아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풍경의 말문이 막혔지요. 여긴 외딴 섬이에요. 이름은 없어요. 바다에서 떠밀려 오셨더라고요. 제가 해안에서 발견했어요. 그제야 수아는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끊어진 돛대, 물살에 휩쓸리는 소리, 마지막으로 보았던 섬의 형체. 그렇다면 배는 선장님은 모두. 수아는 말끝을 흐리며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소양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말했지요. 아무도 없었어요. 바다에선 그대만 떠밀려 왔어요. 그 말에 수아는 낙담한 듯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시험도, 고향으로의 귀환도, 가족과의 재회도. 하지만 소양은 그의 마음을 알 리 없었지요. 여기서는 당분간 나갈 수 없어요. 배는 한 달에 한 번 조개를 팔러 오는 외부 상인이 들어오는데 그 배도 언제 올지 몰라요. 파도가 잔잔해야 하거든요. 그럼 한 달이나? 그래도 다행이에요. 살아 계시잖아요. 소양은 여전히 온화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한 해초차예요. 약초도 넣었어요. 몸 회복에 좋아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아 들었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깊은 바다 향이 배어있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맛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섬 안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졌고 소양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며 그간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은 매우 독특한 곳이었습니다. 남자는 단 한 명도 없고 오로지 여인들만 사는 마을이었지요. 처음 수안을 본 마을 여인들은 깜짝 놀랐지만 소양이 나서서 설명하자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섬에 남자가 오다니 대체 무슨 인연인지. 혹시 하늘이 내려주신 신랑감 아닐까요? 여인들은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양을 몰래 불러 이렇게도 말했지요. 소양아, 그 사람 혹시 내 짝 아닐까? 소양은 고개를 저으며 수줍게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자꾸 두근거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혼자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조용히 파도를 비추고 파도 소리는 낮게 속삭이듯 들려왔지요. 그때 소양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계셨네요. 잠이 안 와서요. 이 섬에선 밤도 낯설어요. 소양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 말없이 파도만 바라보던 둘 사이 수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 평생 책만 읽고 살아왔어요. 바다도 이런 섬도 처음이고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 계시잖아요. 그건 운명이 아닐까요? 수아는 소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옆얼굴은 놀랍도록 고왔고 수수한 옷차림과는 달리 눈빛엔 똑부러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소양 씨는 처음 보는 남자 무섭지 않으셨나요? 소양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는 말을 흐리며 손을 가만히 모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수안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당신을 보자마자. 수안은 깜짝 놀랐지만 그녀의 따뜻한 온기에 그대로 손을 감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줘서. 그 순간 파도가 발등에 살짝 스쳤고 바람이 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수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기울였지요. 소양의 눈도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 듯 감겨졌고 달빛 아래 파도 소리 사이로 잔잔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달빛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한 그 밤 이후 수안과 소양은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섬은 특이한 질서와 규칙 속에 움직이고 있었고 남자는 이 마을에서 흔치 않은 존재였기에 수아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더 조심해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소양은 수안을 데리고 마을 뒷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쪽은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조용하고 바다도 잘 보이고. 수아는 그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파르진 않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이라 숨이 차올랐습니다. 힘드시죠? 여기 앉아요. 소양은 바위 위에 깔개를 펴고 가방에서 조개 껍질에 담은 물과 구운 고구마를 꺼냈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받아들고 바다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섬이 이렇게 고요한 곳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 섬에선 모두 이렇게 사나요? 남자 없이? 소양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여인들끼리 살아요.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란 사람도 있고 바깥에서 상처를 입고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당신은 이 섬의 예외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르죠. 수아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조용한 섬에 자신이란 존재가 작은 균열을 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양의 따뜻한 눈빛을 보면 그런 불안은 조금씩 찾아들었지요. 며칠 뒤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안이 등장한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마을의 원로 격인 여인 복례가 중심에 앉았고 각 집의 주모들이 둘러앉은 가운데 수아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소양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례가 말했습니다. 그간 병석에 계시던 손님이 정신을 차렸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백 년 동안 남자의 발길이 없었던 곳입니다. 이런 전례는 처음이니 모두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요. 주모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양이 말을 믿습니다. 그이가 우리를 해칠 마음은 없어 보여요. 몸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요. 다른 이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무르는 건 곤란합니다. 마을 아이들도 있는데 괜한 소문이 돌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소양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수아님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절대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일은 제가 대신하고 밖에 나다니는 일도 삼가게 하겠습니다. 수아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위해 용기를 낸 그녀의 모습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복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한 달 배가 올 때까지만 여기에 머무는 걸로 합시다. 그동안은 수양이 책임지고 돌보도록 해요. 회의는 조용히 마무리됐고 소양과 수아는 마을 바깥 오솔길로 나왔습니다. 수아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날 그렇게까지? 소양은 멈춰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하게 당신이 여기 나타났을 때부터 마음이 자꾸 가요. 제가 미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내 삶엔 이런 떨림이 없었어요. 하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을 잡는 방식이 모든 대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소양은 수안의 머리를 감겨주었습니다. 조개 껍질로 만든 빗으로 머리를 빗으며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그의 두피에 댔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위로하듯 애정을 담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머릿결 처음엔 엉망이었는데 이제 제법 윤이 나네요. 수아는 눈을 감은 채 그녀의 손길에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대 손이 내 모든 아픔을 덜어주는 것 같소. 소양은 수안의 등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진 않았나요?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이겠지요.
하지만 혼자가 편하다고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나도 그래요. 조아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살짝 맺힌 눈물방울. 그는 조용히 그녀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그리고 그날 밤, 비가 조용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작은 초가집 안, 나무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사이로 불빛만이 부드럽게 일렁였습니다. 조안과 소양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술을 맞췄습니다. 급하지도 조급하지도 않게 조심스럽고 따뜻한 온기가 몸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옷은 하나씩 꺾여졌고 살과 살 사이로 느껴지는 채우는 그 어떤 말보다 깊었습니다. 소양은 조용히 그의 품에 안긴 채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나를 당신 것으로 만들어줘요. 조아는 대답 대신 그녀의 등을 끌어안았고 둘은 천천히 그러나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깥의 빗소리는 더욱 짙어졌고 집안엔 그들의 낮은 숨결과 진심 어린 속삭임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수안과 소양은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들의 몸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고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곳에서 얽혀들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의 교감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듯한 다정한 교류였습니다. 수아는 밤이 깊도록 그녀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서로의 숨결이 하나의 리듬처럼 맞아떨어졌습니다. 소양, 나 떠나고 싶지 않소. 소양은 말없이 수안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또렷하게 들려오는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장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이 여기 남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소양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수아는 그 말 끝을 이어묻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배가 올 것이고 그 배에 수안이 올라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수아는 공동 작업에도 참여했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며 아이들과 장난도 쳤습니다. 마을 여인들은 조금씩 그를 경계하는 눈길에서 벗어나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안 씨는 손재주가 참 좋아요. 그물도 잘 엮고 손질도 빠르네요. 예, 고향에선 목수였거든요. 배도 고쳤고 집도 지었지요. 그의 대답에 노인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배도 당신 손 좀 봐주오. 날씨가 풀리면 장복이 나가야 할 텐데. 바닥이 썩었거든. 수아는 점차 이 섬의 일원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양과의 관계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가 싸주는 조개죽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평선 너머에 낯선 물체가 보였습니다. 배다. 마을 사람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고 곧장 언덕 위로 몰려 올라갔습니다. 망원경을 든 복례가 이마에 손을 얹고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창선이군. 섬 근처로 오진 않겠지만 항로가 바뀌었나 보구먼. 그 소식을 들은 수안의 눈에도 미묘한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안은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와 소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양 나 오늘 당신에게 말해야겠소.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안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깊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이 섬에 들어온 건 우연이었소. 폭풍, 표류, 생명의 위험 모든 게 나를 이곳으로 밀어넣었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건 운명이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로 온 거라고. 소양은 아무 말 없이 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허락해준다면 여기에 남고 싶소. 다른 일은 다 포기해도 좋으니 당신 곁에 있고 싶소. 소양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눈을 감았다 떴고 그러다 수안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오. 그녀는 수안의 품에 안긴 채로 속삭였습니다. 그럼 당신 이름 제 이름 옆에 남겨도 되겠어요? 수안은 대답 대신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 입맞춤은 언약이었고 맹세였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남은 삶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습니다. 비로소 두 사람 모두의 마음이 온전히 연결된 그날, 그 교감은 더없이 깊고 진한 감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아는 소양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대의 모든 건 내가 지키겠소. 소양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사람으로 남을게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부드럽게 들어왔고 그 빛 아래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날씨가 완전히 개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도 한결 가까워졌고 바람결엔 봄내음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수아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의 손엔 이미 다 손질된 작은 돛담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배는 수아이 지난 한 달 동안 밤마다 손보고 다듬은 것으로 원래 마을에서 바닷가, 장보기에 사용하던 소형 어선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악 하나만 항해도 가능할 만큼 튼튼해졌습니다. 소양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나갈 거예요? 수아는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고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려고 준비한 게 아니요. 소양은 놀란 듯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수아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 배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바깥과 연결되는 통로가 될 것이오. 필요하다면 내가 타고 나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당신 곁에 남기로 마음먹었소. 소양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수아는 마을의 일원으로서 점차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아픈 노인들의 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양은 마을 회의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어른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소양이 수환이랑 홀려 올리지 그러냐? 너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렇게 정 들었으면 마을 식구로 받아들여야지. 처음엔 깜짝 놀랐던 소양이었지만 이미 마음속에 수아는 가족 이상이었습니다. 며칠 후 작고 소박한 혼례가 마을의 작은 정자 앞에서 열렸습니다.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고운 햇살, 하얀 천으로 장식된 대나무 기둥 아래서 수안과 소양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맹세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는 언제나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그대 곁에서 남은 생을 함께하겠습니다. 을 사람들의 박수와 웃음, 아이들의 노래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혼례가 끝난 후 조용해진 방 안에서 수아는 소양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소. 소양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을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언젠가 누군가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사람이 올 거라고. 수아는 소양의 머리칼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나였던 거요. 그날 밤 그들은 부부로서의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고 그날의 교감은 단순한 육체적인 것이 아닌 깊은 영혼의 합일이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촛불의 불빛 아래서 수아는 조심스레 소양의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긴장한 듯 가만히 눈을 감았고 수아는 그녀의 볼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오. 오늘은 그저 당신과 하나가 되는 날이오. 소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진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수아는 그녀를 품에 안고 마치 바닷물처럼 부드럽고 천천히 그녀를 어루만졌습니다. 소양은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도 점차 그의 품에 온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그들의 몸은 달빛과 촛불 아래에서 아름답게 포개졌고 그 숨결은 하나의 노래처럼 이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이어지는 교감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랜 외로움과 상처를 함께 덜어냈습니다. 소양은 수안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수아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입맞춤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요, 당신을 정말. 그리고 마침내 둘은 말이 아닌 감정으로 완전히 이어졌습니다. 그 교감은 짧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는 듯한 진심이 전해지는 밤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지나갔지만 방 안은 한낮보다 더 따뜻하고 환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양과 수아는 누구보다 평범한 부부처럼 살아갔습니다. 소박한 밥상 앞에 나란히 앉아 아침을 맞이했고 함께 바치를 하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수아는 나무를 다듬고 소양은 그 옆에서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일상은 점점 자연스레 겹쳐졌고 마을 사람들조차도 원래부터 한 집 식구 같았다. 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수안의 마음 한구석엔 늘 바깥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데려다준 폭풍처럼
세상은 여전히 그 바깥에서 요동치고 있다는 걸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섬에 낯선 배가 들어왔고 그 배에서 내린 사내들이 마을에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검은 옷에 허리엔 칼을 찬 사내들이 마치 뭔가를 찾는 듯 마을 이곳저곳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양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수안에게 달려왔습니다. 수환이 당신, 그 사람들 혹시 수안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왔군요. 결국. 무슨 일이에요? 당신 숨겨야 해요. 아니요. 도망치지 않겠소. 수안은 단호하게 말하며 소양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젠 도망치고 싶지 않소. 이 마을이 당신이 나에게 진짜 집이 되었소. 내 과거가 날 잡으려 한다면 그 또한 정면으로 마주하겠소. 소양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꼭 돌아올 것이오. 그리 멀지 않을 것이오. 수아는 낯선 사내들과 함께 섬을 떠났습니다.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소양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흐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낯선 자들의 거친 발길에 불편해하면서도 수안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섬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육지의 도시에서 무기밀매와 관련된 사건이 밝혀졌고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목숨을 걸고 내부 고발을 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자 이름이 바로 강수안이었습니다. 소양은 신문을 덮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랬구나. 결국 그걸 위해 떠났던 거였어. 수안은 단순한 표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가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었고 거대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던 내부자였습니다. 그가 섬에 표류한 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고 살아남기 위해 피신했던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섬으로 돌아온 작은 배. 그 위엔 상처투성이지만 당당한 얼굴의 수안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로 그를 맞이했고 소양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달려나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돌아왔군요. 수아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약속했잖소. 어디서든 꼭 돌아오겠다고. 그날 밤 다시 마주한 둘은 서로를 오래도록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소양은 울면서 웃었고 수아는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그래요. 이젠 나도 그 누구도 당신을 빼앗을 수 없소. 그들은 다시 촛불 아래에서 오래도록 몸을 맞대며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삶, 더는 숨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 그 방 안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이후 마을에 정착하며 작은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소양은 늘 그의 곁에서 밥을 짓고 마을 사람들에게 약초를 나눠주며 살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더는 큰 부도, 명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늙어가는 시간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바다의 바람처럼 조용히 흐르고 멈추었습니다. 그 바다 어딘가 사랑이 머물렀던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지금도 바람을 타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댓글로 굿이라고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